이제 상식과 배려가 이제 그 개인 간의 예법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 물론 이제 의전이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차원이 되고 개인 간의 예법, 그 사교 예절, 그걸 에티켓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에티켓, 뭘 의미하는가요? 에티켓은 이제 원래는 이제 불어 단어입니다. 불란서 불어 단어로서 이제 어떤 이렇게 표, 이렇게 뭐 표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이제 유럽에서 16세기는 이제 스페인이 가장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가의 이제 상속인으로서 칼 오세라는 이제 군주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1516년부터 1556년까지 스페인의 왕을 또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30년에는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그러니까 16세기의 한 전반 후반은 이 칼 오세의 스페인이 아주 뭐 대단한 강국이었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콜럼부스의 1492년 신대륙 이제 발견, 이제 유럽의 관점에서는 발견이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전반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로 그 당시에 이제 이 스페인이 강국이었는데요. 이 당연히 이제 스페인 궁정에서 그런 왕의 위엄과 위상을 위해서 궁정에서는 이러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또 궁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서열을 갖고 행사를 한다고 적어 놓은 것을 이제 불어 단어를 차용해서 이제 이 에티켓타라고 이제 이 스페인 말로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랑 불어는 이제 같이 그 로망서라고 그래서 라틴족에서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어가 아주 뭐 그냥 뭐 친척 언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단어 간에 이제 전형이 차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에티켓타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서열과 이제 행동 요령을 적었는데, 이 17세기 오면 이제 불란서가 또 절대 군주의 대표적인 이제 군주가 나오고 루이 14세라고 내가 곧 국가다. 또 이제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입니다. 이 루이 14세가 이제 파리에서 1682년에 이제 베르사유로 궁정과 궁전을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그런 그 스페인 왕정에서 사용했던 개념, 어떤 그 궁정에서의 적절한 행동 요령, 행동 준칙이라는 개념을 불어 에티켓에 부여해가지고 이제 이 루이 14세의 왕정에서 이제 쓰인 것이죠. 뭔가 행동 요령 지켜야 할 바, 예절이란 뜻으로. 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그 루이 14세가 귀족 세력들을 억압하고 그런 그 군주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또 이제 해석은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에티켓이라는 개념이 이제 귀족들에게 또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궁정에 출입하지 않는 귀족들에게도 또 확산이 되고, 그렇겠죠. 또 이제 그 시민 계급, 이제 근대 사회 또 주역인 시민 계급에게도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오늘날의 이제 에티켓, 이제 예절이 이제 유럽에서는 자리 잡았고요. 또 이 에티켓이라는 용어가 18세기 중반에 오면은 이제 영어권으로 그 뜻과 단어가 이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켓이라는 건 지금은 뭐 만국 공용의 이제 단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불란서 루이 14세 이제 거치면서 18세기 중엽에는 영어권에서도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어휘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뜻과 함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랬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시작된 곳에서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게 넘치니까 넘친 그 부위까지 퍼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전사회 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은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예라는 그것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 사극을 보면은 서로 간에 예의를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규범이 있고 이렇게 그런 거 보이는데, 이제 그 서양의 이제 그 드라마, 중세 드라마 또는 그전의 드라마,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거칠거든요. 뭔가 없고 힘이 센 자가 우위에서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태양왕 루이 14세, 스페인, 프랑스 그다음 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됐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에티켓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매너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에티켓하고 매너하고는 뭐
단어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네.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뭐 이렇게 어떤가요? 뭐 학문적으로 뭐 구분하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에티켓트라는 것은 어떤 이미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립된 것이죠. 뭐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매너라는 것은 그 규범을 우리가 각자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체화해서 실천에 옮기는가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에티켓이 없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는 에티켓을 모른다. 그래서 매너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기 좋은데. 그래서 그는 매너를 모른다. 또 조금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에티켓을 모르기 때문에 매너가 없다. 그래서 그는 에티켓을 모른다. 에티켓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사회에 형성된 법과 같은 것이고 매너는 그것을 각자 이제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죠. 누구는 뭐 이렇게 상대방 사무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할 때 이렇게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문을 부수듯이 뭐 크게 두드린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매너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도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에티켓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티켓과 매너는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여성하고 데이트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성을 위해서 차문을 먼저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뒤로 빼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매너라고. 그게 이제 여성을 좀 이렇게 잘 여성을 좀 대우하고 그래야 된다는 게 이제 에티켓의 차원이고, 그럼 이제 각자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느냐 하는 게 바로 이제 매너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아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런 에티켓 또는 이제 그 행동 차원으로 나오는 매너라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뭐 사용한다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예의 범절이라는 이제 용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의 범절을 줄여서 우리가 이제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의라는 부분이 서양 유럽의 이제 에티켓과 좀 통하는 게 있고요. 범절이라는 것이 좀 매너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예의고 또 매너는 범절, 우리 합쳐가지고 이제 예절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유럽 기준으로는 에티켓과 매너, 에티켓과 매너가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항상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예의 없다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예의 없다는 건 이제 매너가 없다는 표현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표현을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뭐 잘 기다리다가 승객이 타 있는 승객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뭐 쥐터 들어갔다든가 또는 엘리베이터에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급한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빨리빨리라는 표현은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뭐 상당히 이렇게 통용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빨리빨리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1960년대 하루바삐 나라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던 시절에 이렇게 나온 하나의 근로 코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속도죠. 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를 높여야지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뭐 좀 의정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19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87불이었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 64년에는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해, 올해는 이제 일하는 해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하는 해는? 그러니까 그 일하는 해를 강조했다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게을렀다는 걸 또 이제 이야기해주는 면이 있겠죠. 65년에는 이제 국정 과제로 증산, 수출, 건설을 이제 정부가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빨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한 세대 반 동안 그런 이제 근로 코드 아래 온 국민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 세대 반 만에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뭐 나라 민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빨리빨리는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이제 그 도시 컨설팅 이제 전문가 한 분이 이제 90년대 말에 이 국가 브랜드 지수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한 6가지 개념을 가지고 그 국가 이제 브랜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6번째 요소가 국민입니다. 국민. 그 나라의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그 나라의 국민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 매너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국민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고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매너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 국가 브랜드에 직결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경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국가 브랜드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 유교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라는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 조선시대의 규범이 정착돼서 우리도 쭉 해왔는데, 보면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는 참화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가난함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국민적인 노력. 그러니까 근데 가난을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되고 일도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 내에 그 완성을 해야 되는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식사도 뭐 A범절을 지키면서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선 배를 불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매너를 예의를 찾지 못하는 그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세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세대는 이제 과거에 군 복무할 때 이렇게 뭐 5초 안에 뭐 식사를 마치고 뭐 이제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요즘은 또 이제 그 느림의 미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고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자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로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 예의를 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알아야 할 글로벌 매너가 이제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상식선상의 그 의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길을 갈 때도 이제 그 두 사람이 넘으면은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그다음에 앞과 뒤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친구 사이에도 뭐 친구 사이 물론 이제 그냥 막 가면 되겠지만은 또 이제 또 보면 이게 그런 거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좌우를 가지고 우리가 상석 어디가 높은 자리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동서양 모두 이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그래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이제 같이 이제 뭐 길을 갈 때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이제 오른쪽에 놓고 이제 가게 되고요. 또 손님이라든가 또 이제 조금 이 여성인 경우에 또 이제 우측에 여성을 이렇게 여성이 있도록. 그런데 여성의 우측에 있는 건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잡한 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일거수일투 속에서 자리를 갖고 어디가 상석이냐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측이 이제 상석이 되겠고요. 의전의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요소를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우측이 상석이라는 거, 그것도 의전의 그런 어떤 그 이 작동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이제 그 우리 국정 관련된 이제 그 TV 뉴스 같은 걸 보면 저도 이제 청와대 의전 비서실 근무할 때 이제 느낀 건데 그 국무총리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나란히 걸어가시는 경우에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오른쪽에 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다가가서 그냥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TV에 바로 찍히니까 이제 의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그렇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탄다든가 네네.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올라탈 때도 네네.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런 또 이게 상석이 있고 그렇다면서요? 네. 뭐 오전에서 이야기되는 준칙은 네. 뭐 어느 그 상황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상석은 어디입니까? 네, 먼저 자동차를 갖고 이제 자동차 칠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 운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전원이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택시인 경우는 이제 그 여기 이 타는 사람의 서열이 여기가 이제 1번입니다. 1번. 조수석 바로 뒤. 바로 이제 운전석의 대각선이죠. 그렇죠. 이 자리가 이제 2번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자리에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누가 한번 더 탄다면 말이죠. 여기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택시를 탄다든가 고용된 운전원이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굳이 이제 위치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운전을 이 일행 중에 이제 한 명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그렇죠. 직원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이제 여기서 운전하는 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고 여기가 이제 1번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고 여기가 이제 3번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4번이 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가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과장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이 바로 이제 신입 사원이 여기가 이제 상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택시 타듯이 자꾸 이 가장 이제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되는 분을 자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앉히려고 하는 그러게 그래서 맞습니다. 뭐 실랭이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건 조금 이제 이런 데 대한 좀 이해가 좀 미흡한 거고요. 그래서 일행 중에 한 분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조수석이 가장 상석이라는 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승강기도 이 상황을 그대로 이제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를 들어갈 때 대부분 이제 여기가 승강기 그 안내하는 이제 계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이제 운전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가 이제 가장 그렇습니다. 이제 상석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운전대가 이제 좌측에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이나 뭐 일본, 뭐 태국 같은 나라는 이제 운전대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 집 있지 않습니까? 이 작전용 집을 타게 되면은 그때는 집은 또 약간 또 이게 일반 그거하고 또 이게 약간 상석의 개념이 또 다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식당에 갈 때도 만약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테이블에 이제 자리를 앉는다. 그때도 식당에서도 물론 이제 테이블 내에서는 또 상석이 있겠지만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어느 손님을 아니면 또 윗사람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실내에서는 뭐 상식적인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뭐 좀 안쪽 자리라든가 또는 뭐 소파 좀 더 편한 자리라든가 또 이렇게 앉았을 때 가장 이렇게 경치가 좋은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이제 뭐 상석이 되겠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상석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할 경우에는 경치가 좋은 이제 우측에 그분을 이제 앉게 하는 게 그리고 가급적 이제 입구로부터 먼 쪽 자리에 또 이제 상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식당에 들어가다 보면은 벽 쪽에 그 소파형으로 의자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이 테이블의 의자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파 쪽에 이제 일단 뭐 윗분이라든가 여성분을 안내를 하는 게 그게 좋겠죠.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전부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여성을 이제 오른쪽에 선다. 그러니까 왼쪽에 서 있는 여성은 숙녀가 아니다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성을 이렇게 배려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오른쪽이 상석이라면. 그런데 그 여성을 오른쪽에 두는 그건 어디서 그렇게 나온? 이제 영어로 이제 a lady on the left is not a lady at all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편에 있는 여성은 전혀 여성이 아니다. 뭐 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숙녀라고 조금 약간 번역하는 게 이제 맞겠습니다.
이 여성의 위치에 관해서는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설명과 거의 뭐 학문의 네. 영역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깊은 연구도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길을 같이 갈 때 네. 여성을 이제 우측에 네.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좌우 이 지금 개념은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이제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라는 네. 이 구조에서 결과로 나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만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혀 또 다른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에서 어떤 기사가 이제 여성 레이디를 이제 이렇게 같이 갈 때는 이제 여성을 우측에 두는 것이 이제 예의 범절에 맞는 그런 이제 행동입니다. 왜냐 네. 그런가 하면은 당신이 이제 칼을 네. 기사들이 이제 칼을 왼쪽에 이제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타는 게 당연하죠.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말이죠. 그러면은 여성을 왼쪽에 놓을 경우에는 유사시에 이 남성이 칼을 뽑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왼편에 칼이 있으면은 여성이 왼편에서 걸으면은 칼이 여성의 보행을 방해할 수가 있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그 대우를 하면서 같이 걸어갈 때는 여성은 이제 우측에 두어야 된다. 이제 그런 뭐 일종의 준칙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을 영어로 이제 에스코트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좀 보호를 하고 어떤 행사장에 입장한다든가 그러면 남성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여성이 팔을 이렇게 끼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또 여성이 이제 왼편이 되는 거죠. 여성이 왼편이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유사시에 남성이 오른손이 뭐 오른손을 갖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싸우는 오른손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을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여성을 지금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는데 어떤 뭐 위협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이제 왼쪽에 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공식적인 행사라는 상황에서는 여성을 이제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혼식.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관점인데요. 서양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그 주례를 보고 남성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 여성이 왼쪽에 있고 또 끝나고 이제 결혼식장을 나올 때는 행진은 다시 바뀌어서 이제 뭐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차를 탈 때는 다시 여성이 남성이 이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또 이 좌우에 집착할 것은 아닌 것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개념이 원칙은 있지만은 길을 같이 갈 때는 길로부터 먼 쪽에 안쪽으로 먼 쪽에 이제 여성을 이제 위치하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과거에는 유럽에서 이제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차가 가면서 뭐 흙탕물이 튀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로부터 떨어진 곳에 여성을 이제 두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 것이 중세 이제 유럽에서 뭐 근대로 넘어가서도 이 집이 이제 2층 집들이 있으면은 그 당시는 이제 하수도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물을 2층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길로 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또 남성이 이제 건물 쪽에 서고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시시각각 남성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여성을 보호하고 또 어떤 그 당황스러운 일이 여성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위치를 뭐 정했다고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뭐 그런 이제 그 보호 차원 여성들과 관계되는 그 상황에서 오른쪽이 이제 상석에서 오른쪽에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저 행사할 때 참여할 때 행진할 때 이제 왼쪽이 또 이게 그 또 에스코트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른쪽이 상석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서양의 이제 하나 예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동양 사회에서 보면은 네.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또 이게 또 그 네. 더 상위로 치는 네. 그런 이제 그였지 않습니까? 우리 네.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할 때도 네. 영의정 다음에 바로 좌의정을 또 이게 네. 그 우의정보다 위를 놓거든요. 네. 그럼 동양 사회에서는 네. 어떻게 좀?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군주의 위치가 네. 모든 방향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여기 이 군주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네. 북쪽에 위치를 하는 거죠. 군주의 위치가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남쪽을 이제 바라보는 곳이죠. 그렇죠. 남쪽을.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이 양의 자리입니다. 양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이 음의 자리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동쪽이 높은 자리이고 서쪽은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동쪽에는 문반, 서쪽에는 무반이 쓰고 또 동쪽에는 남성이 서고 서쪽에는 여성이 서고 기본적으로 그런 음양의 개념을 접근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동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서쪽이고. 근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군주의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의정이 이 우의정보다는 이제 높은 이제 자리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우측이 상석이다, 좌측이 상석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정확한 이해는 아니라고도 이런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그 중앙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우측이 이제 상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婚礼에서 주례 앞에서 신랑 이제 신부가 설 때 주례를 보고 주례가 이제 군주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측이 이제 우리 이제 신랑이 주례를 봤을 때는 우측에 신랑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례 입장에서는 왼편에 이제 신랑이 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좌의정, 우의정은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 저희 우리 고속도로 그 휴게소의 화장실의 위치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 과거로 갈수록 음양이라든가 풍수, 뭐 오행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생활에 아주 깊게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그런 또 고려를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께서도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이제 그 공관장으로 역임하셨고 저도 이제 중동 지역 공관장을 했습니다만 그쪽 그 아랍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왼손을 좀 이렇게 두면 이천시하는 오른손을 이제 일단 주로 이제 악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쪽을 쓰고 왼손을 이제 뭐 다른 쪽을 쓰고 왼손을 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왼손 못 쓰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동서 문화를 막론하고 이제 오른손잡이라는 이제 생각에서는 오른손이 좀 더 이제 고결하고 좀 더 성스럽고 뭐 깨끗하고 그런 인식이 이제 일찍부터 생겼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왼편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왼손은 좀 쓰기가 그렇게 좀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이제 싹 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중요성을 두고 왼편은 이건 안 좋은 손이다, 나쁜 손이다. 그래서 좀 지저분한 일은 왼손으로 하고 또 성스러운 일은 이제 오른손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생각 또 관습이 일찍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리 잡았다고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이 상석이다는 그런 것도 이제 혹시 유래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오른쪽이 상석이라는 걸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의전, 의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5가지 이제 기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오른쪽이 상석이라는 것은 그 중 하나고요. 5가지 그런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5가지 뭐 R이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리플렉션, 상대방의 문화를 이제 또 이렇게 반영을 한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리시프로시티, 상호주의. 의전의 세계는 따뜻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만 또 상당히 또 차가운 세계입니다. 거죠. 내가 대접받은 만큼만 나도 대접을 한다. 이제 그런 또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랭크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서열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이제 그 항상 중요한 또 준칙이 이제 오른쪽이 상석이라는 점에서 이제 right. 또 이제 또 들어가서
뭐 5개 R을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요. 네. 무슨 이렇게 학문적으로 네. 누가 만든 공식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마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네.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 네. 의전을 이렇게 네. 잘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든 하나의 그런 틀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의전 업무 이게 하면서 이게 네. 그 들은 말들이 네. 일단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네. 이제 뭐든지 일하는데 하나의 그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런 말로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그 배경 이제 문화라고 하시면 그것을 이제 그 반영해 가지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서열이랄까 자리 지킴 같은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함께 이제 상식과 배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석 배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이다. 뭔가 더해서 창의적인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좌석 배치를 만들어야 된다. 의전은 한편의 영화와 같은 종합예술이다. 그런데 NG가 없다. 의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술성과 흥행성을 같이 노려야 된다. 영화처럼. 예술성이라는 건 이제 그 의전 자체의 그 완성도, 행사가 어떻게 매끄럽게 잘 끝나느냐. 그다음에 이제 흥행이라는 것은 이제 의전 자체로서 완벽하다 하더라도 뭔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전의 세계는 NG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NG가 없는 세상이 의전의 세계다.